안녕하세요. KNL 권덕근. 코리아 권덕근 권덕근. 김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사실 소아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뭐 감기나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지만 진료실에서 받는 감기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맞아요.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소아 이제 저희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을 키우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불안, 강박, 또는 내 아이가 ADHD는 아닐까? 아니면 이게 틱은 아닐까? 뭐 이런 정신질환에 관련해서도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죠, 많죠. 사실 이렇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걸로 정신과 가기는 애매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무서운 얘기는 너무 너무 많고 많고. 이거 두면은 뭐 애가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이제 불안을 잔뜩 가지고 주로는 뭐 병원에 진료 보러 올 일이 있을 때 이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맞아요. 일단은 제일 진료실에서 흔하게 제가 발견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얘가 뭐 정말 감기가 걸려서 비염 때문에 막 6개월 정도 약을 먹고도 했는데 계속 기침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계속 뭐 마른 기침 이런 소리를 내요. 잘하신다.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해서 얘가 비염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뭐 가벼운 천식 그런 알러지 증상이 때문일까 아니면 이게 정말 틱일까 이제 감별을 좀 해드려야 틱이냐는 되는 질문을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많이 받죠, 저희가. 네네. 실제로 저희 애들도 원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도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 말고 한 대여섯 살부터 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주기적으로 그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들. 그래서 막 저희 큰애도 있었고 저희 둘째도 그런데 막 TV 보다가도 뭐 책 읽다가도 계속 킁킁거리고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내든지 막 꿀떡꿀떡 한다든지 막 어깨를 움직이든지 눈 고개를 깜빡거리면. 네, 눈 깜빡거림도 굉장히 많아요. 입맛 다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빠는 하지 마. 그러면 한 5분 멈췄다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돼. 이러면서 또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뭐 한 달이 됐다, 두 달이 됐는데 이거는 틱이냐, 어쩌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물론 애들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사실 질환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교과서적인 정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만에 끝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8, 90%? 그냥 네. 지켜보시라 마음 편하게 두시고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일과성 틱이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의 돌리는 대부분이 경우들이 일과성 많아요. 틱장애로 끝나죠. 네. 이게 비슷한 행동이 1년 이내에서 멈췄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주로 틱이 나빠지는 시기가 이제 틱이 스트레스가 틱을 악화시킨다고 어머니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새학기 시작하면 애들이 즐겁게 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일종의 큰 스트레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3, 4월, 9, 10월에 저희가 그 틱인지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스트레스 높은 때기도 하지만 환절기라서 딱 알레르기 비염에 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랑 겹쳐서 저는 이제 제일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봤을 때 없어진다. 그러면 비염이나 이럴 가능성, 이것 때문에 킁킁거리는 거의 가능성도 있고 틱은 보통 꾸준히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이 1년 이상 가야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근데 그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 일을 키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쵸. 이거를 듣다가. 사실 이게 애들이 그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미치거든요. 얘가 특히 왜 아침에. 시도 때도 없이 눈을 깜빡거리고 뭔가 발표해야 되는데 막 눈 깜빡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정말 한두 달 만에 끝나면 다행인데 내가 과연 이걸 1년까지 지켜봐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저는 보통 그럴 때는 어차피 이제 틱에 대한 치료는 뭐 워낙에 이제 저희가 교과서적인 치료는 단순 운동틱, 킁킁거리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치료 기준은 아니고 운동틱하고 음성틱이 같이 오는 복합틱일 때는 약물 치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주로는 음성틱이 가끔 킁킁거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길 가다가도 한 번씩 악 소리를 내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악 하는 이런 소리를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에서 일상생활에 네. 지장을 주는. 네, 욕설이 막 나온다든지 방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아정신과나 저희도 약물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운동틱이나 이런 걸로는 지적받을 일이 없는데 그런 걸로 이제 지적을 받게 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으면 약물 치료를 하라고 돼 있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TV에서 많이 나오는 뚜렛 장애 이런 거인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약물 치료가 약 자체도 생각보다 부작용이 좀 있는 약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는 애들은 그냥 약물 치료까지는 필요 없는 아주 약한 음성틱이나 뭐 이게 운동틱 이런 것들은 이제 너그럽게 그냥 좀 몇 년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호전과 악화를 좀 반복을 하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근데 혹시 또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네. 이게 불안장애나 아니면 강박장애나 네.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실에서 상담을 한 번씩은 받기는 하셔야 그렇죠. 돼요. 엄니들이 이제 그렇게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뭐 이거는 이 나이에 괜찮대 이런 건 아니고요. 틱은 본래 진단 기준 자체는 2돌부터 진단을 할 수 있고 가장 호발 연령이 초등학교서부터 이제 초등 중반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가장 또 어쨌든 초등학교 시기가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너무 일찍. 빨리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나이로 뭐 4살, 5살짜리도 그렇죠. 틱이 의심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어요, 사실. 2돌 지나면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괜찮대 애들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켜보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근처 병원 소아과 진료 보러 갔을 때 한 번쯤 선생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또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 정말 약물 치료까지 저절로 가는 좋아져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확률로는 10%가 안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그래서 뭐 굉장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약물 치료 없이 결국은 틱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지켜보는 거가 대부분이라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틱이랑 공존하는 질환이 있을 때 틱이랑 ADHD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는 ADHD가 메인이면 ADHD 치료를 해야 되고 틱이 메인이면 틱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게 틱 단독인 경우보다는 틱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강박이나 불안이 굉장히 높은 애들 혹은 ADHD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틱을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 스트레스를 줄여주지 마라, 일상생활을 유지해라. 그쵸. 그런 게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많이들 나와요. 네이버.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이래요. 틱이 있으면 우리 학원 다 끊어야 되나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상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이들이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확실하게 줄여준다거나 하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애들이 좋아지긴 하죠.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예전 교과서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월등히 높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그렇기 없죠. 때문에 예전보다는 틱이라는 질환을 더 많아진 것 증상이 더 같아요. 많아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너무 해요. 과도한 거면 줄여야 이 너무 과도한의 정의가 되게 모호하죠.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솔직히 저희도 아이들 뭐 교과서적인 거를 떠나서 부모 입장에서 언제까지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고 공부를 아예 안 시킬 수도 없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아이들의 어떤 정신과적 질환, 불안 이런 게 2차적인 이득이 있으면 강화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였더니 애들이 의도해서 일부러 뭐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이런 거를 했더니 내가 틱이랑 이런 게 심하고 짜증을 내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였더니 학원이 하나씩 주네. 엄마가 오락을 해도 별 말을 안 하네. 이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로는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 2차적인 이득이 있으면 강화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도 판단을 좀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면은 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학교에서 지적받을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거를 견디게끔 어느 정도는 부모님들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좀 견디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으신데 결국은 지금 뭐 우리나라 교육이 압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이제 그럴 때는 부모님의 기질하고 아이의 기질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압력을 조금 더 견디게 해줘야 되는 애가 있고 애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기준이 높은 애들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좀 낮춰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워낙에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리고 평소에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지만 쟤는 좀 ADHD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만한 거랑은 떠나서 그 나이에서 보이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말을 좀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머니가 물어봐 주시면 그런 공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틱 외에 조금 뭐 예민하거나 뭐 빠르거나 제 경험적으로는 그런 아이들한테 강박이나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죽으면 나 평생 못 보는 거야. 저희도 며칠 전에 그거 물어봤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건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봐도 될까 걱정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한 번씩은 사실 주변에 그런 경험을 저희도 해보신 어릴 분들이 때 저희 오빠도 죽을까봐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쵸. 우리는 방공교육을 되게 열심히 받던 세대라서 그 6.25 이런 거를 누구나 일생 중에 한 번쯤은 전쟁을 겪어야 되는지 알고 저는 맞아. 어릴 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만나지? 막 부산역 1번 출구에서 만나야 돼. 네. 이런 걸 상의했던 때가 그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정상적이지만 커질 수 있는 불안과 강박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불안이나 강박, 특히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이에 정상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주로 갖는 공포나 불안에 이제 대부분은 괴물,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이제 굉장히 높고 초등 저학년들은 이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특히 요새 만화 중에 신비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애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밤에 또 되게 무서워는 해요. 그래서 그게 신비 아파트가 12세 이상인가 그래요. 근데 어린애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한 게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애들의 불안은 초등 저학년에는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이제 다른 일상에 대한 불안들이 있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에 갈수록 친구들 또래한테 내가 끼지 못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자기의 사회 적응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각 나이마다 정상적으로 있는 것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 그런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공포만 느끼는 거는 저도 뭐 귀신도 무섭고 그렇긴 한데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게 그 나이에 맞는 불안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그게 이제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간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 두 가지가 질병인지 정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는 제가 틱이랑은 조금 또 다르게 빨리 그 소아정신과 선생님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 자체의 기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무딘 애가 있고 무던하고 여유가 있는 애들이 있고 대신 뭐 근데 그게 꼭 더 좋다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인지가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 애들이 실제로 지능이 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무던한 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데 이제 아주 예민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고 어느 게 더 좋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한테 상의를 받고
정상 범주면 지켜보세요 하면 마음 편하게 그냥 뭐 1년 이렇게라도 지켜보시면 좋고, 얘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리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애들도 뭐 그런 걸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이제 틱처럼 의심될 만한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환절기 알러지 그 안과에도 갔었는데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그쵸. 있어서 이런 애지간히 깜빡거린다라고 있어요 해서 요즘에는. 안약을 넣고 그랬으면 또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얘가 약간 그런 눈 깜빡거림의 틱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큰애, 지금 초등학생인 큰애. 둘째는 아직 뭐 그런 증상이 다행히 아직은 안 나타났고 네. 그리고서는 또 한 번은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 그러니까 걱정,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조금 고민스러워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갑자기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어? 갑자기 무섭대. 뭐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못 세상에.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편안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네,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잊어먹어요 또. 근데 또 이제 그때 제가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하지는 않고 이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제 받았던 조언들을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죽음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요만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꽃에 물 주서 나무가 커지는 것처럼 계속 그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작은 생각들에 물을 줄 수 있게 이제 뭐 다른 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을 좀 줄여주고 안심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 뭐 그러라고 이제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또 생각보다는 그게 길지 않게 짧게 바로 좋아지기는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그래서 게 나도 의사면서 내 아이가 그러니까 아 이게 병인가 그럼요. 싶은 불안함이 너무 컸는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 듣고 한번 해보고 하니까 아 이게 또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성장 과정이구나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저희 둘째는 언어가 좀 느리고 그래서 언제 언어 치료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언어가 느린 애들은 이게 불안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돌이 지나면서부터 자기 생각은 막 생기는데 표현으로 엄마가 싫어 미워 할 수 있는 애들은 행동으로 어긋나지가 않는데, 맞아요. 이 불안한 기분을 말로 풀지 못하는 애들이 표현 언어가 느린 애들이 이제 들어눕고 들어눕고 던지고 때리고 맞아요. 이제 마트 가면 들어 누워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의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애도 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애도 이제 뭐 언어 치료랑 놀이 치료를 1년을 받았어요. 1년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예민하고 언어가 좀 느리고 이러면서 이제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 제가 이제 심리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책에는 중립적으로 엄마가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어조로 훈육을 하라 하는데, 얘가 막 울고 난리를 치면 나도 화가 나는데 그거를 그만해 한다고 얘가 듣는 것도 아니고, 얘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여쭤봤을 때, 아까 안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그 심리 선생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라. 대신에 아이하고 좋을 때 즐거운 기억을 많이 만들라. 이게 문제 행동 때는 얘도 격하고 나도 격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때 문제 행동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미리 생각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막 혼내키기도 하고 나도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모른 척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대신에 아이가 좋고 이쁠 때 나도 정신적으로 좀 괜찮을 때 아이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 문제 행동 자체가 준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틱 같은 경우도 틱이나 뭐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뭐 일일이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안을 더 증폭시키게 되는 방법이고, 다른 관심거리 이런 거를 키워주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조금씩 줄죠. 맞아요.
근본은 모두 다 부모님 하기 나름인 거네. 꼭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부모가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근데 사실 이제 소아를 진료하는 거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아이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애가 막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밥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생각보다 많죠. 네.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좋고. 그쵸. 금방금방 우리 아이를 키워봐도 아우 제가 저 때는 이런 걸로 참 힘들었는데 지금 벌써 이런 걸 혼자서 하네. 뭐 이런 게 이제 크면서 보는 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아이가 크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의 틱이나 뭐 집중력이나 불안이나 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뭐 소아과에서 뭐 영유아 검진을 하든지 진료를 보러 갔을 때 이게 정상 범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네,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이제 저도 되게 말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는 집에서 입에 반창고를 좀 붙이고 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되게 떠드셨나 근데 봐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약간 ADHD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쵸? 다음 시간에는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워낙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ADHD를 조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틱이랑 뭐 전반적인 거에 전반적인 대해서 불안에 얘기를 대해서 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워낙 뭐 너 핫하죠? ADHD 같아라는 말들을 워낙 많이들 하고 많이들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가끔 대해서 제가 한번- 성인의 ADHD일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즉흥적이고 우리, 욱하고 우리 어머님 말씀이 제가 그렇게 이제 너 반창고 붙이고 오라고 얘기를 들었었다가 유연해 잘 4학년, 컸네. 5학년 되면서 갑자기 얘가 변했대요. 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나? 아니야 그냥 그럴 때가 돼서 된 음. 거죠. 근데 이제 ADHD는 보통 4학년, 5학년 되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보통은. 아니었네 난. 네, 아닌 거죠. ADHD 애들이 굉장히 불안이 높고요. 적응하는데 힘들고 공부보다는 학교 적응에 힘들어서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거에 한번 대해서 해보죠. 한번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댓글, 올려놓으시면 구독자가 아직 댓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아주 확인해보고 성실성의껏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와 궁금한 게 많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만나요. 시간에 봐요. 네.